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진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언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시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육군 공무원 임기제 채용 비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하산식 임기제 6급 공보 전문관 허위 경력 채용 의혹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제목으로 본 의원이 2018년 11월 27일 제36회 제2차 정례에서 시정 운영 방침과 임기제 공무원의 허위 경력 문제점에 대한 시정 질문과 또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은 육군 공보관 채용은 허위 경력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경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채용했기 때문에 경력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부적절하다면 수사 의뢰하라고 당당하게 허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에서 허위 경력으로 밝혀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와 감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육급 공보관 허위 경력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시장님이나 국장님, 팀장까지 변명과 숨기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 선거 때 시장님 캠프에서 일했었고 시장님 당선 후 인수위원회까지 참여했던 권모 씨를 허위 경력인데도 특혜 의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의회에서도 허위 경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급 공보관 권모 씨를 위해 비서실에서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등 자치행정과 인사 담당자들에게 주면서 채용 계획을 미리 알려주라는 지시까지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됐는데, 시장님만이 알 수 있는 권모 씨 인적사항을 비서실에서 지시했다는 것은 과연 시장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사에 적폐 1호로 채용 비리를 꼽았습니다. 그 적폐 1호인 채용 비리가 여주시에서 터졌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증만 했어도 허위가 드러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권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덮으면서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민간인 기업인 KT 이석채 씨도 특혜 채용 비리로 감옥에 가 있고, 김성태 의원도 딸을 청탁했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은 여주시를 허위 경력 채용 비리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로 만들었고 여주시가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주 시민들은 큰 충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정의로운 여주시를 만든다고 해도 이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 공직자들이 징계를 무릅써가며 특정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윗선 지시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말 한마디 지시에 공직자들은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공직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도 지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인사, 진구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좋은 부서에 있다가도 시장님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나쁜 부서로 쫓겨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잉 충성한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와 감봉으로 무더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공들여 쌓아온 실적이 한순간 무너지고 명예롭지 못한 결과물로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2018년 12월에 자유발언에서 허위 경력을 지적했을 때 철저히 재검토하시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사표를 수리했더라면 오늘날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징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6급 공보관을 사퇴시키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이미 내정된 인물에 대해 공무원들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것 같은데 인사 비리를 자초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비리는 이 사회의 큰 모순이고 큰 제약이며 적폐 1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여주시를 만드신 시장님,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공직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6급 공보관 권모 씨가 그동안 받은 봉급, 수당은 회수시킬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이동권에 대해 시행정이나 시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은 시민 행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들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편견과 차별 없이 장애인들이 언제나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이동 편익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동 차량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몇 년 동안 예약콜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2016년 처음부터 예약콜이 아닌 즉시콜로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즉시콜로 개선시켰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장애인들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면서까지 예약콜을 고집하고 운영해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어느 중증장애인 활동가님들은 두 손까지도 힘이 없어 제대로 전화를 누를 수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411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호소를 합니다. 예약콜로 인해 그동안 장애인들의 불편이 아주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예약콜을 3년간 운영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휠체어 타는 중증 장애인들의 일반 버스도 탈 수 없고 택시도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 리프트 차량인 교통약자 이동 차량은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 분들은 다른 대체 수단으로 행복택시 같은 것을 이용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휠체어 타는 중증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주시와 여주시의 교통약자 이동 차량 운영에 대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주시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 차량을 이용하려면 한 번 내지 두 번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원주시는 제한 없이 장애인들이 필요하면 언제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회 2의 제한을 여주시는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하려면 여주시 콜센터 인원이 지금 2명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담원들이 시스템을 보고 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걸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 보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동 차량의 여주시는 꼭 차고지까지 들어갔다가 콜을 다시 받아서 운행을 하니 공차거리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용 실적은 1일
1차량에 한 대에 4, 5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한 대에 하루 평균 16건 내지 17건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인구 12만의 교통약자 지원 차량이 18대에 운전기사가 24분입니다. 원주시는 인구 35만 명에 24대의 운전기사가 30명입니다. 오히려 인구 비례했을 때 원주시 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인구가 여주 3배이기 때문에 장애인 수도 3배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이동 차량 이용도가 훨씬 많은 부분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차량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면 운전기사가 휴가를 갔을 때 예비기사로 운전하시는 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 예비기사 준비가 안 될 경우 이동 차량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여주시는 이동 차량을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운행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이 밤에 갑자기 뇌출혈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급히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여주시는 밤에 위급한 상황이 닥쳐와도 아침 7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환자는 기다리다 여주시는 중증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즉시쿨로 장애인들이 이동 차량을 신청하면 시내권은 4, 5분 안에 도착을 하고 문막이나 조금 먼 곳은 20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10월 1일부터 즉시쿨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동 차량이 꼭 차고지로 들어갔다가 다음 행선지로 오기 때문에 원주시처럼 5분 내에 즉시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에서 차고지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시스템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10월 1일부터 예약콜에서 즉시콜로 운영하게 됐지만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즉시콜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주 시내권은 5분 안에 전 지역 먼 거리는 20분 내로 운행하는 것처럼 여주시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부과 검사는 40분 이상 1시간이 걸리면 이것은 즉시콜이 아니라 당일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저상버스가 한 대뿐인데 원주는 70대입니다. 원주시는 중증 장애인들도 이동권이 편리해서 사회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통 약자 이동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운영 개선책을 여러 선진적인 지역과 비교하고 분석해서 여주시 교통 약자 지원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과 시각 장애인들 분들이 통행하기 힘든 곳들이 여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하루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여주 경제가 살아난다. 소상공인 수당 지급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 전반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도자기 업계들의 생존이 위기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다른 관내 70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여주 경제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이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자영업의 몰락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내수 경제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계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주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여주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계층이지만 이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살아야 여주시 서민경제가 윤택해지고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시장경제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이 연간 89%, 100만 명에 이르는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늘어나는 빚, 줄어드는 소득이 심하고 있고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로 견디다 못해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주시 상가에 가보면 임대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은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업을 한 후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 사람들이 정착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와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님, 며칠 전에 여주시 소상공인협회에서 시장님실에 면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밴드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입장문을 보내온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복지 정책에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민수당 적극 찬성한다. 소상공인도 정당한 복지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과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전문이었습니다. 시장님, 농민수당은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청 정문에서 본의원과 서강범 의원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도중 경기도지사 보좌관님과 면담하면서 상반기에 농민수당 조례를 할 예정이고 후반기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주시 농민수당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복지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처럼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수당 지급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장님, 복지가 평등해야 하는 데는 시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주시의회에서 소상공인 수당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시장님은 수당 조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자영업인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심각하게 여주시에서 받아들여 소상공인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 집필의 언론 여러분, 제가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좀 다소 특히 불편한 목소리로 진행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께서 사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공보전문관 채용에 관련 얘기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의원님께서 더 세부적인 질의하실 때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 소상공인 수당 지급과 관련한 것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한 얘기는 아주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될 아주 좋은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얘기는 사실 너무도 중요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고 경제 문제를 따질 것 없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실행하면서는 지금도 여기 와서 방청하고 계시지만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여주시만의 특별한 또 운영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답변 또 드리겠고요. 그 소상공인 하울링 목소리가 하울링이 됩니다. 네? 하울링이 돼서.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상공인 수당 지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민수당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거지는 이유는 뭐냐면 산업에 있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생존이 거의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냐면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도 다 이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일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수당에 대한 지급은 아주 획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선택제 임기제 6급 공보관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서 정책 홍보의 전문성 강화와 이를 위해서 작년 10월에 임기제 공보관을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공보관 경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임명된 자의 경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신분상의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에 대한 재검증과 행안부의 질의 등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20일부터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2월부터 감사원에서 공보관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보관 퇴직 문제는 감사 결과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게 지급한 봉급과 수당 회수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계획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보관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여주시가 공보관에 지급한 임금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여주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당 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가 왔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임기제 공무원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감사원 처분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책임의 경중과 함께 임기제 공무원 경력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의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채용 과정에 논란이 되고 장기간 감사를 받으며 책임을 지는 공무원을 보면서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경력 검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채용 절차 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개선 방안과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차량 4대와 운전원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차량 18대, 운전원 2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소 당시 즉시 콜을 시행했으나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2017년 9월 예약제로 변경 운영하였고, 최근 아침 시간에만 편중된 사용 빈도로 예약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여주시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즉시 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대기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2020년 본 예산에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여주시 공역버스 대폐차 시 추가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조례 개정과 업무 지침 변경, 시설 보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연주시와의 비교는 시내 중심 생활권 형성, 넓은 생활 반경, 기타 교통수단 보급률 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원주시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가능한 제도나 시스템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여주시 의회에서 소상공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면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주 적극 검토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과학진흥원 등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출연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가의 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을 위해 한글시장, 세종시장, 먹자골 상점과 세종로 상공가 등 간판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방객 편의를 위해 제1시장 주차장, 한글시장 주차장 등을 개설하였습니다. 여주시의 경우 2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수당 지급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 수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의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총체적 사회적 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등을 선행한 후 의회에서 소상공인 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신다면 이후 행정적 추진에 대하여서는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6급 공보관 허위 경력 채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더욱더 분노를 느낍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감봉으로 최악을 맞은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말씀이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측근 선거 때
시장님 캠프에서 일했었고 시장 당선 후에도 인수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시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모두 온갖 변명과 허위 경력을 지적했음에도 숨기기에만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공무원들만 징계와 함께 감봉 조치받아 큰 상처로 공무원 사회가 큰 충격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다 일어난 일입니까? 시장님이 권모 씨 이 사람을 채용하려는 지시가 없었다면 공직자들이 과연 이렇게 중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시장님의 채측근을 위해 시장님 지시 없이 허위 경력자를 인지하고도 6급 공보관 채용하는 일이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채용 공고 2018년 8월 13일인데 권모 씨는 2018년 7월 중순에 채용 계약 수립 이전에 시장님 비서실에서 인사과 직원에게 권모 씨에게 전화번호, 이름 등 인적 사항을 주면서 권모 씨에게 친절하게도 채용 안내를 해주라는 요청을 했고 또 권모 씨에게 이력서, 경력 증명서 양식까지도 이메일로 송부해서 권모 씨가 유리하도록 채용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채용 공고가 8월 13일인데 권모 씨는 7월 27일 날 이미 미리 작성까지 했습니다. 여주시에서 특혜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권모 씨는 A뉴스에 2006년서부터 2013년 교정 근무했다고 했는데 고정급여, 보험 내역, 상근직으로 12년간 4개월 근무했다고 했는데 경력을 입증할 만한 근무 중에 작성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인터넷만 검색하여도 허위라는 것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본의원이 지난 연말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진위 파악을 철저히 해서 부정 채용을 하지 않았어야 할 인물을 갖다가 아무 잘못이 없다, 채용에 문제 없다, 문제 있으면 수사 의뢰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부장님 수사 의뢰하라는 얘기는 하나 꽂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제 36개 본회의 제3차 정례회에 부의장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고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뭐 의원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언제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의 이제 쟁점 내용은 캠프와 이제 관련성 얘기신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깊게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은 이 선거에 대한 얘기를 이런 데까지 나와서 얘기하시면 부적절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고요. 또 여기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자당 의원님들 굳이 그 표현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만 의원님들은 와보시면 아셨겠지만 권영원 씨라는 분을 제가 선거 전에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도 특별한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선거 캠프라는 것은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다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왔다 누가 가는지도 몰라요. 시장님.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그 얘기 아는 거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권영원 씨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작년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분은 어쨌든 채용된 상태에서 뭐 저하고 신뢰관계가 있느니 없느니를 제가 굳이 말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뭐 부적절하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사실 고발을
이게 사실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가지고 감사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사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시고 감사원에 이제 말씀하셔서 감사받았던 내용인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공직자들이 다 이제 감사를 받았죠. 근데 징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공직자들 계셔서 얘기하지만 진행 절차에 보면 이 말토시 몇 마디만 틀려도 징계됩니다.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자면 또 이제 관계 여기 공직자들이 나와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더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권용원 씨하고 저하고 가까운 걸로 보면 사실은 김영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것과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주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것이 그런 관련성이라고 얘기해보면 저 또한 그건 아는 것이라 특별히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감사 결과 내용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감사원에 가서 감사받았죠. 저하고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식이 됐던 친척이 됐던 오랫동안 뭔가 신세를 졌어야지 그 연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채용 비리에 있어서는. 그런데 특별히 그런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그때 또 하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님 변명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부장님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니까 또 설명을 요청한다. 어떤 내용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시장의 답변은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일반적인 답변으로만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또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또 성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고요. 지금 그거는 정말 그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여주 시민한테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사과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하고 넘어가십니까? 또 하나는, 그리고 네네. 시장님 그 측근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크게 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시장님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말씀만 하시고 변명만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도. 제가 화가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그리고 그러면 다시 또 재차 묻겠습니다. 임용 공고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상급 경력을 반드시 근무 시간을 명시하고 프리랜서 근무 시간이 불투명한 경우 보수 내역 등 반드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입증 자료 왜 안 받았습니까? 권영원 씨한테는? 그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이게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이 이렇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에 얘기는 이겁니다. 상대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임용 공고에 그 공문에 있습니다. 그게 이 지금 말씀이. 그런데 그거를 공고대로 따르지 않고 권모 씨한테 전혀 이런 거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거는 안 받으신 거로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정책 홍보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보관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정책 홍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경력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 절차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관계 공직자가 제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검증은 공직자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공직자가 차분히 검증해서 된다 그럼 채용하는 거고요.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히 채용 절차를 거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미진한 점이 나타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100% 완벽해야 될 공직자의 실무에 있어서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게 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쨌든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이 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저희 잘못이 있으니 여기에서 이렇게 또 질문받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재 그 권용원 씨는 퇴직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직자들은 지금 그 징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비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채용 비리에 대한 얘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경찰 당국과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 자체 검사에서 할 수 있겠다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여셔서 조사 감사를 하셔서 이걸 또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절차상에 대한 걸 다 거쳤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옳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중립적 제3자, 권한이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슴으로 제가 느끼게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의원님께서, 저희 의장님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하셔서 또 합의하신다면 직접 또 더 세밀한 조사를 저희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좀 하시고 그래서 1.5억이라도 저의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따져 물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냥 그 저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일반적인 얘기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공직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11월 달에 제가 종목 그 말씀하셨죠. 발언을 지적을 한 거를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렇죠. 여기 문구도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A뉴스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고정근무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 고정근무한 급여, 그 보험 내역, 상근직으로 12년간 근무했다는 그 경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가 다 요구를 했었어요, 시장님한테. 그리고 여기에서 기사가 12년 동안 했어도 전혀 기사 한 건 하나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만 검색하더라도 이분이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시장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허위 경력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들에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실은 김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강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권용원 씨가 사직서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직하는 게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저 때문에 너무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은 아직 이것이 명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신의 문제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직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가 없다면 잊고 싶냐? 그랬더니 너무 잊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알았다. 그 사직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 김영재 의원님 그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 사직서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 좋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사직서 받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생각해 보는 건 그래 이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이게 밝혀지기 전에 뭔가 먼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 그때 사직을 받아들였던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참 진짜 구차한 변명으로 개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합격 취소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이 사람을 꼭 옆에 둬야만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보관의 능력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우리 그 공보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여주시가 작지 않은 시의 규모입니다. 크기로는 서울시만큼 크고요. 또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공보 분야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작년에 대내에 보면 공보 관련한 담당자분이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 분야가 공직자들이 또 수행하는 것도 수행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임기제들이 오셔서 자신들이 하고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고 이런 것도 적절하다 싶어서 사실 공보 분야에서는 시간제, 임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공직자들 계시지만 공보 분야에 토시 몇 개 틀려버리면 바로 소송 걸리고 이런 문제는 또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공보가 그냥 공보가 아니라 현재 터진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문제의 비중은 아주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발생한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거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되나 참 걱정가 됩니다. 정말 질문을 해도 반성의 기미는 눈꽃만큼도 없으십니다. 정말 저는 오늘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고발 조치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 태도를 보면은 고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여주 공무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시장님 측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고 채용 비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책임 하나도 없고 공무원 책임이고 공무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예? 아니 그 부장님 제가 다시 시장님이 말씀드리지만 답변 주신 거를 종목종목 다 반박을 해서 가져왔는데 네네. 이거 반박 자료를 제가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장님 저는 이렇게 시장님이 여주시를 이끌어갈 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금 1년 반을 지켜봐도 아무리 시의회에서 부르짖어도 시민 대표기관에서 부르짖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채용 비리건이나 허위 경력 분명히 하나하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금방 서류만 봐도 허위인 거가 나오고 또 금방 알아보면은 1시간 안에 다 알 수 있는 이 허위 이 경력을 가지고 감싸주고 숨기는 데만 급급했고 그런 결과가 오늘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다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여주시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시장님 되셨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정말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면 들을 줄도 아는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수당 지급은 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은 7,000명, 농업인 가구는 11,000가구나 됩니다. 더 많은 농업인 수당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과 간담회라든가 공청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농민들끼리, 당사자들끼리, 더불어민주당끼리는 여론을 수렴했는지 몰라도 시의회, 자유한국당인 우리들은 시의회조차도 논의한 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농민수당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논의한 적도 없는데 왜 이 소상공인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이 필요하고 총체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지 중앙부서 관계자들과 합의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실 농민수당과 관련된 현재 오늘 잘 통과돼서 전 정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것과 교를 같이 합니다. 사실은 농민수당도 1년 전에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각 새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부족했다면 의원님들하고 이제 토론회를 좀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하지 못한 것이 이게 의사소통에 좀 부족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제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는 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런 과정을 넣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상공인 수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또 그분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사실은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누구는 너무 부자가 되고 누구는 너무 가난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 또는 수당으로서 기본수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같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의원님도 아주 저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해 주셨는데 그러나 충분히 수기하지 못한 것은 별것 아닌 오해에 의해서 또 갈등이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최초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에서 아주 해안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농민수당보다 더 많은 의견 수렴, 합의 과정, 논의 과정.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우리가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민수당은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즉시 연초부터 그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은 다니면서 농민수당 선전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소상공인 수당도 농민수당처럼 그런 애정과 관심과 이거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까 적극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시정하시겠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추가 질문은 안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서실에서 해당 과의 권모 씨에게 채용 안내를 해주도록 요청한 시기를 보면 채용 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권모 씨가 공고도 되지 않은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 문의를 했겠습니까? 또 채용 공고가 나가기 이전에 이런 문의가 정말 들어왔다면, 권모 씨한테 들어왔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정보가 새나갔는지 시장은 진위 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위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그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만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하고 공무원하고 공범이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주시에 어떤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공무원 상해가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설토 사건, GA 사건,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보면서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렸을 때 공직자로서 부당하다고 직언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입니다. 윗물이 흐리기 때문에 아랫물들이 흐른 일을 했습니다. 공직사회가 이런 기회로 이번 기회로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여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프지만 여주시 발전과 여주 공직사회의 밝은 정의로운 여주시를 위해서 수사 의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가슴으로 느끼겠고요. 우리 비서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의원님들 방에 이렇게 가면서 인사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군요. 12번 시장실에 왔는데 의원님실에서 만나게 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거의 수십 명의 분들이 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또 이거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련 문서나 내용들을 메모하거나 문서로서 각 부서에 우리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건은 그런 과정의 한 건이다라고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심도 있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우리 공직자들의 또 책임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는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오늘 이제 이거 답변 끝나고는 우리 비서실에서도 또 논의해야 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전달을 하지 않는 구조가 무엇이 있을까를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것은 논란대로 저희가 또 받아안을 건 받아안겠지만 시스템상의 일은 일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부의장님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제 소회는 정말 깊이 있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더 성심성의껏 여주 시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재 부의장님의 여주 시민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